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6월 21일입니다. 1년 172번째 되고 음력은 5월 23일 을사 뱀날입니다. BIB 방송 센터장 지안입니다. 오늘 또 저희 파트너 아미하고 같이 방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이 굉장히 덥습니다. 여러분한테 공지사항 하나 하겠습니다. 매일 여러분 이렇게 만나는데 여러분 보시고 그냥 고맙습니다 하는데 매일 들어와 보시는 분 참 고맙습니다. 근데 여러분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요. 또 여러분 옆에 구독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 매일 들어오시는 분들도 그냥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1인 1회원 늘리기,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미 구독 눌러 구독 중이 됐죠. 친구나 누구한테 알려서 이거 그냥 재미는 없어도 그냥 지나갔던 오늘의 역사가 있으니 한번 너희도 봤으면 좋겠다 해서 회원 하나씩 구독 눌러주는 신입 회원 하나씩 좀 늘려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더위인데도 더위가 싹 가시고 여러분이 저희한테 아주 아이스 커피 한 잔 주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부탁합니다. 오늘 6월 21일 사건 사고 한번 보겠습니다. 1947년도 대한민국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우리나라가 가입을 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인터내셔널 올림픽 커뮤니티에서 IOC입니다. 그리스 로잔에 본부를 둔 국제 스포츠 행정기구죠. 1894년 프랑스 피에르 쿠페르테와 그리스의 디미트리오스와 바켄라이스의 두 분에 의해서 설립이 됐고요. 지금 총 206개국의 국가가 가입했고요. 대륙별로 국가올림픽위원회 NOC도 이루고 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1894년 6월 23일 피에르 쿠베르탱이 설립했다고 기존 알려져 있습니다. 초대 위원장은 그리스의 데메트리오스 비칼라스였습니다. 2018년 9월 기준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 활동하는 의원은 96명이고요. 명예위원은 41명입니다. 이 밖에 명예위원장 자크 로이 1인이 활동하고 있고요. IOC는 4년마다 여름과 겨울에 열리는 현대올림픽과 청소년올림픽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또 첫 번째 하계 올림픽은 1896년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렸고요. 첫 번째 동계올림픽은 1924년 프랑스 사모니아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하계올림픽하고 동계올림픽을 다 치렀던 나라가 되겠습니다. IC위원회가 그 위원이 되면은 평생입니다. 기간이 없이 오랫동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IC위원은 전 위원장뿐만 아니라 IC위원 자체가 어떤 나라에 방문을 하게 되면 그 나라에 머무는 호텔 같은 데는 IC위원의 나라 국기를 개양하게 되어 있고요. 숙박, 체류 모든 것이 무료로 그 나라에서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949년도 농지계약법이 제정됐습니다. 1955년도 조선인민공화국, 북한이죠. 군인 이운용과 이인선이 대한민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1962년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신인 대한무역투자공사가 세워졌습니다. 2014년도는 강원도 고성군 소재 동부전선 22사단 기업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동부전선 군인들은 22사단은 동부전선의 굉장히
지역이 넓습니다. 그래서 자주 총기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20일 1일 오후 8시 15분경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동부전선 GOP에서 주간 경계 근무를 복귀 중이던 임모 병장이 동료 병사들을 향해서 수리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서 병사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20일 총기 사고 벌어진 22사단 대형 사고가 아주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984년 6월 26일 22사단 56년대 4대대 최전방 관측소 GP에서도 조모 일병이 근무 중 내무반에 총기를 난사하고 수리탄을 투척해서 병사 15명이 그때는 사망하고 11명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1988년 9월에는 22사단 한 부대에서 이모 이병이 내무반에 수리탄 2개를 던져 2명이 사망했고요. 2000년대 들어서는 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2006년도 경계작전 중이던 김모 상병이 동료 사병의 오발로 복부 총상을 입었고요. 2008년도 경계 근무 중이던 원모 이병은 선임병이 차기를 비운 사이 소총으로 자살을 하기도 했고요. 또한 2012년도는 해안초소에서 박모 일병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강원도 고성 동부전선 최전방에 위치한 22사는 다른 부대와 달리 지리적 특성상 산악, 해양 경계를 다 담당하고 있어서 근무 강도가 센 편입니다. 그것도 힘들고요. 병사들은 늘 긴장 상태에 놓여 있어야 하고요. 그만큼 총기 관련 사건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북한하고 마주쳐 있기 때문에 GP나 GOP는 그래서 실탄이 직업이 다 되기 때문에 이런 잦은 사고가 일어나고 또 경계가 좀 허술하면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2019년도 제주도에서 최대 규모의 인간 매듭이 만들어져 기네스북에 등장했습니다. 이건 서로 인간과 인간이 서로 이렇게 팔과 팔을 맺어서 쭉 연결하죠. 그 매듭이 길어서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합니다. 2020년도 우리나라에서 부분 일식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24절기 중 하지입니다. 하지는 24절기 중 태양 환경이 90도가 딱 되는 때입니다. 양력으로는 6월 21일경인데요. 북반부에는 이 시기에 낮의 길이가 가장 길고 밤의 길이가 가장 짧습니다. 이 시기 때 노르웨이 대부분 지역에서는 태양이 하루 종일 지지 않는 백야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24시간이 환하죠. 이는 스웨덴, 아이슬란드 등에도 마찬가지 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계 기린의 날입니다. 기린, 목이 긴 그 동물 있잖아요. 기린의 날이기도 하고요. 세계 수로의 날입니다. 수로나라면 물토랑이 저기서 한국에서도 2021년부터 매년 6월 20일을 법정 기념일인 해양조사의 날로 정했습니다. 물의 날이기 때문에. 또 세계 요가의 날이기도 합니다. 유엔 세계 요가의 날은 인도의 전통 수행법이자 운동인 요가의 긍정적인 면을 널리 알리고자 2014년도 175개국 찬성으로 유엔이 공식 제정 선포한 날로 매년 6월 21일을 요가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저명한 인사가 태어난 생일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해야죠. 1908년도 윤봉길 의사, 윤봉길 아시잖아요. 독립운동가. 1908년도 나셨다가 1932년도 갔었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1908년 6월 20일 나셨다가 1932년도 12월 19일 날 조선 독립운동가이며 교육자,
시인이고 저술가이기도 합니다. 충청남도 덕산 현 예산군 출신입니다.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홍커공 현 루순공원입니다. 에서 열리는 일본 천황의 생일인 천장절이라고 하죠. 상하이의 점령 전승 기념 행사를 한다고 해서 폭탄으로 공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뭐 그때는 김구 선생님하고 같이 세웠죠. 그래서 그날 천정절날 폭탄을 투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시 그때는 홍커 공원엔 상하이 일본군 10,000명, 거주 일본인 10,000명, 초청장 등 해서 한 2만여 명의 인파가 모였다고 합니다. 당시 포탄은 그 도시락하고 물통 모양으로 만든 아주 확실히 만든 폭탄입니다. 그때 당시는 그 주최 측에서 도시락을 지참하기로 했답니다. 해서 그 틈을 타서 도시락에다가 포탄을 물통에다 포탄을 만들어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인으로 신분을 인정한 윤봉길은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공원에 입장으로 11시가 되자 중국 주둔 일본군 천진군이라고 그러죠. 총사령관인 시라카와 요시노리 대장이 등장하고 나서 상하이에 있는 유교권 내빈들이 이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군악이 풀리고 열병식이 이어졌고 천정사 행사가 끝나자 외교관하고 내빈은 퇴장을 하고요. 일본인들만 남아서 일본 상하이 교민회가 준비한 축하연을 열었다고 합니다. 11시 50분경 일본 국가 기미가요가 울려 퍼지고 나서 묵념을 올리는 틈을 타서 물통과 도시락 폭탄을 기복장치를 작동하고 힘차게 단상을 향해서 던졌는데 명중했습니다. 그래서 폭탄이 폭발한 일본군들이 이제 현장에서 우리나라 윤봉길 의사는 제압을 당했죠. 그리고 몸에 숨겼던 태극기를 꺼내서 대일본 제국주의를 타조하자 하고 외쳤다고 합니다. 이때 그 파견된 총사령관 시라카오 요시노리, 상하이 일본 거류 민단장 가와바다 사다지 등은 처단하고 죽었고요. 총령사 무라이는 중상을 입었고요. 제3함대 사령관 노무라 기치사부는 중상이 되고 실명을 했고요. 구사단장 오에다 겐치시 준장은 다리를 절단해야 됐고요. 주중국공사 시게미스 마무로는 한쪽 다리를 절단하고 다리를 불편한 장애자가 돼서 무한한 살생을 저질렀어 윤봉길 의사는 뜻한 바를 성공을 하고 현재에서 체포가 되어서 감옥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윤봉길 의사가 오늘 태어난 생일입니다. 1969년도는 변우영 아나운서가 생일입니다. KBS 22기 공채 아나운서로서 청주방송국, 대전방송국에 근무를 했습니다. 1972년도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야구선수, 어젠가 그저께인가 경기하는 거 제가 봤습니다. 이대호 선수 생일이네요. 그리고 게임 해설가 황영재 씨도 생일입니다. 84년도 아나운서 강승화 씨, 배우 서영 씨도 한날이고요. 1990년 오늘 생일은 유승목 씨 모델입니다. 배우 고성희 씨도 오늘 생일입니다. 오신 분이 있으면 가신 분도 있습니다. 가신 분 1974년도 신숙주 씨 음력입니다. 오늘이 1417년도 나셨는데 조선 초기의 문신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 가신 분 원로 코미디언 1934년도 나신 남성남 하신 남철 분이 오늘 가셨습니다. 본명은 윤성로이고요. 1954년도 연극 배우로 데뷔를 했고요. 1974년도 영화
의처소동의 조연으로 영화배우로 데뷔를 했고요. 1960년대 중반 시기부터 연극 무대에서 남성남과 호흡을 맞추면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춤을 춰서 굉장히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왔다리 갔다리 춤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도 따라하고 흉내도 냈습니다. 국민적 인기를 끌다 2013년도 오늘 지병으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불교에 좋은 말씀 하나 전하겠습니다. 내 주위에 좋은 사람이 많이 나타나서 그런 분들하고 사귀는 연을 맺는 그런 진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나는 인덕이 없다만 사귀는 사람마다 뭐 이상한 사람들만 주위에 끌는다 이러는데, 그런 분들은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진언을 외우면은 항상 좋은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옴 가마라 스바, 옴 가마라 스바, 옴 가마라 스바, 옴 가마라 스바 하면은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더운데 날씨가 덥습니다. 여러분 저희한테 아이스 커피 하나 브렉으로 좀 전해주세요. 어떻게 전해줘요, 스님? 아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옆에 새로운 분, 야 나 이거 들고 보니까 좋더라, 너희도 이거 좀 가입을 해서 구독자 하나씩 눌러주시면은 여러분한테 1년 내내 아이스 커피 맞은 거나 질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주시고 앞으로 이런 방송 좀 해주세요 하면 여러분 뜻대로 의삼아서 좋은 말씀 전하기로 하고요.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하고 오늘의 돋보기를 또 보고요. 또 라이브로 생방송으로는 오늘의 이슈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하루 2번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또 남은 시간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서 또 내일 여러분 만나요. 아미도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이바이입니다.